최근 월가에서 나온 발언 하나가 화제입니다. 완전히 미친 짓이다. 한국 투자자들을 향한 평가인데요. 도대체 우리 투자자들이 무슨 일을 벌였길래 세계 최대 자본시장을 상대하는 월가 전문가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온 걸까요? 오늘은 국내 증시 조정을 피해 다시 미국으로 향한 서학개미들의 투자 패턴, 그리고 월가가 왜 이렇게까지 경고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국내 증시는 가파른 상승 이후 큰 폭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반도체주와 레버리지 상품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국내 증시가 지난주 강세장 영역에 진입했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고, 대신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국내에서 발을 뺀 개인 자금은 그대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미국 주식을 약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3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6월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이고, 올해 1월 기록했던 약 50억 달러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17일 현지 시간 이 흐름을 두고 한국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하고 있는 일, 완전 미친 짓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투자 지역을 옮긴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국내 증시 조정을 피해 미국으로 갔다면 투자 전략도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그리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다시 베팅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위험을 줄이려고 판을 옮긴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은 위험을 더 비싼 값에 더 큰 변동성을 감수하며 다시 짊어진 셈입니다. CNBC가 가장 먼저 주목한 건 SK 하이닉스였습니다. 한국 예탁 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서학개미들이 순매수한 미국 증권 가운데 약 8억 4천만 달러가 SK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즉 ADR에 몰렸습니다. 이는 미국 상장 증권 중 순매수 2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원래 해외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미국 투자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인데, 이번엔 반대로 한국 투자자가 한국 기업의 ADR을 사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SK 하이닉스는 국내 증시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굳이 미국에서, 그것도 더 비싼 가격에 같은 회사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 ADR은 국내 원주보다 약 10%나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고, 변동성 역시 원주보다 훨씬 컸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실적, 같은 배당을 받는 주식인데도 거래되는 시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0%나 비싼 값을 치른 셈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 미국 자산운용사 아카디안의 오원 라몬트 수석 부사장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 투자자가 미국에서 한국 기업의 ADR을 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기업의 주식이 거래 시장에 따라 이렇게까지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며 흑기적 과열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가격 괴리를 버블의 증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과거 닷컴 버블 당시에도 대만과 인도 기업들에서 비슷한 가격 괴리가 나타났던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통 이런 가격 차이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금세 좁혀지는 게 정상입니다. 차익 거래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싼 쪽을 사고 비싼 쪽을 팔면서 가격이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괴리가 유지되고 심지어 더 비싼 쪽으로 매수세가 몰린다는 건 그만큼 투자 판단이 가격보다 심리와 쏠림에 좌우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ADR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7월 한 달 서학개미의 순매수 상위 10개 미국 증권 가운데 무려 4개가 레버리지 상품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들인 상품은 미국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티커명 쏙3였습니다. 순매수 1위에 오른 종목입니다. 여기에 나스닥 100 지수, 수익률의 3배를 추종하는 프로시어즈 울트라 프로 QQQ, TQQQ가 4위, 2배를 추종하는 프로시어즈 울트라 QQQ, QLD가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가 하루 3% 오르면 수익률도 3배인 9% 오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떨어지면 손실도 그만큼 배로 커집니다. 게다가 매일 수익률을 재조정하는 방식이라 지수가 오르내림을 반복하기만 해도 장기적으로는 원래 지수보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단기 방향성 베팅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 보유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정리하면 서학개미들이 국내 증시에서 미국 증시로 자금을 옮기긴 했지만 병적 투자 전략 자체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게 CNBC의 분석입니다. 조정장에서 학습해야 할 건 리스크 관리였는데 정작 학습한 건 다음엔 더 화끈하기였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의 진단도 비슷합니다. 레일리언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필립 울 리서치 책임자는 이 상황을 두고 아이러니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한국 개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뜯어보면 결국 국내 시장에서 매도되고 있는 것과 같은 AI 하드웨어 테마에 대부분 연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팔아치운 종목과 사실상 같은 테마의 주식을 이번엔 미국 시장에서 다시 사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보나치 자산운용의 윤정인 창업자는 좀 더 구체적인 배경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국내 반도체주나 레버리지 ETF에서 손실을 본 일부 투자자들이 더 우량하거나 유동성이 높다고 판단한 미국 AI 관련 주식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AI 테마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같은 전망을 표현하는 지리적 수단만 바꾸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베팅의 방향은 그대로 두고 판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라몬트 부사장은 이번 매수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강한 수준이긴 하지만 전례가 없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는 한국 시장이 급락하는 동안 오히려 미국 주식 매수가 늘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다고 덧붙였는데요. 위험 자산에서 발을 빼는 대신 같은 성격의 자산을 무대만 바꿔 더 사들였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목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투자자가 손실을 본 뒤에는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관망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번 서학개미들의 행동은 그 반대였습니다. 국내 반도체주와 레버리지 상품에서 손실을 확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비슷한 성격의 자산을 더 큰 레버리지로 더 비싼 가격에 다시 사들인 겁니다. 손실을 만회하려는 심리가 오히려 더 공격적인 베팅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미국 증시 전체를 흔들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까요? CNBC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기관과 전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국 개인 투자자의 자금 규모는 전체 거래량과 비교하면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특정 종목이나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몬트 부사장은 2024년 말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양자 컴퓨팅 관련주로 100억 올렸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당시에도 한국 자금이 집중되면서 관련 종목의 가격이 급등한 바 있는데요. 그는 한국과 홍콩, 미국 등 여러 시장에서 레버리지 ETF가 동시에 확산하는 현상이 변동성을 더하고 시장 움직임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체 시장을 뒤흔들진 못해도 서학개미의 자금이 몰리는 특정 종목이나 상품에서는 가격 왜곡과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 ADR과 세배 레버리지 반도체 ETF처럼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얇은 상품에 대규모 자금이 짧은 시간에 몰리면 소수의 매수 주체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티끌 같은 자금이라도 특정 종목 하나만 놓고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투자자들의 자금은 SK하이닉스 ADR 거래에서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서학개미의 이런 투자 패턴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국내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그 자금은 다시 가장 화제성이 높은 테마와 가장 변동성이 큰 상품으로 몰리는 흐름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라몬트 부사장이 언급한 2024년 말 양자 컴퓨팅주 쏠림 현상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특정 테마에 국내 자금이 짧은 기간 집중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가 이후 변동성이 커지는 패턴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런 흐름의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겹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국내 증시보다 미국 증시의 정보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지역을 옮기는 데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반도체와 AI라는 테마 자체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이미 익숙한 영역이기 때문에 낯선 시장으로 이동하면서도 익숙한 종목을 그대로 택하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바뀌었지만 투자자들의 판단 기준, 즉 어떤 테마가 오를 것인가에 대한 믿음은 그대로 유지된 셈입니다.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될수록 특정 종목이나 상품에 대한 쏠림도 함께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 ADR의 10% 프리미엄이나 레버리지 ETF로의 자금 쏠림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겪을 때마다 리스크 관리 대신 더 큰 레버리지로 대응하는 습관이 굳어진다면 다음 조정장에서는 손실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조정을 피해 미국으로 이동한 서학개미들은 정작 투자 대상은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살 수 있는 SK하이닉스를 굳이 10% 비싼 미국 ADR로 사들였고 순매수 상위권에는 여전히 3배,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를 두고 지리적 투자처만 바뀌었을 뿐 투기적 전략은 그대로라고 진단했고 일부 전문가는 이를 버블의 증상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시장 전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지만 특정 종목이나 레버리지 상품에 자금이 몰릴수록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말 양자 컴퓨팅 관련주 사례처럼 쏠림이 심해질수록 그 후폭풍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투자자라면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같은 테마, 같은 방향으로 베팅하더라도 어떤 상품을 어떤 시장에서 얼마나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지에 따라 감당해야 할 위험의 크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장을 겪고도 전략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음 조정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이번 CNBC 보도가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